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존의 아이언돔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최신 개량형 실험에 성공해서 곧 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표적의 동시다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 방공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언돔 시스템의 최신 개량형이 공개되어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베니 간츠 국방장관의 성명을 인용해서 아이언돔 시스템의 최신 개량형이 성능 개량을 마쳤으며 새로운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량된 아이언돔은 최대 10개의 로켓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기존의 능력에 더해 로켓과 함께 저고도로 날아오는 소형 무인기에 대한 동시 대응 능력까지 갖추어 적의 하이브리드 공격 패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최종 요격 실험에서 다수의 로켓탄과 함께 저고도로 접근하는 소형 드론을 성공적으로 탐지,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요격 실험에서 아이언돔은 마치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1, 2초 간격으로 여러 발이 연속 발사되어 접근하는 표적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개량을 실시한 것은 이스라엘의 기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격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투발하는 적들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개량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늘의 강철 지붕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층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이제 이 에로우 1, 2, 그리고 팩3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이 다층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아이언돔은 적의 로켓탄이나 박격포탄, 이런 포탄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언돔이고, 가격도 싸죠. 이제 한 발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니까 7천만 원이 그게 싼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팩3 미사일 같은 거, 조그만 팩3 미사일도 한 발에 수십억 원 하는 그런 상황에서 7천만 원짜리 미사일은 사실은 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 아이언돔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저기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로켓탄 다량으로 쏘아보고 일제 사격도 해보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고 하니까 저 아이언돔의 약점이 뭐냐? 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 결국 아이언돔은 동시 대응 능력은 10발 정도 하는데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공격 각도에 대해서만 동시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탄이면 예를 들어서 이 각도로 들어온다. 근데 로켓이면 이 각도로 들어온다. 드론이면 이 각도로 들어온다. 평사포는 이 각도로 들어온다. 이런 그 특정한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탄도 각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각으로 발사되어서 들어오는 타겟과 또 저각으로 발사되어 들어온 타겟, 이걸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레이더가. 그래서 비슷한 각도로 들어오는 이 타겟에 대해서만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적들이 생각이, 그래, 그러면은 일단 고각으로 발사해서 아이언돔의 레이더를 고각으로 딱 돌려놓은 다음에 저각으로 그냥 또 발사해서 때려버리면 아이언돔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의 발사 패턴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거 이제 또 이스라엘이 또 캐치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유형의 모든 유형의 발사 각도에 대해서 동시에 속도, 각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이번 개량을 통해서 탄도탄처럼 아주 높은 각도로 들어오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온 타겟, 또 박격포 타겟, 그리고 이제 이 평사포 타겟, 그리고 저속 드론 타겟, 속도도 완전 다르고 각도도 다른 이 모든 것들을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또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놀라운데, 저는 사실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무장단체들보다 몇백 배 강한 또 몇백 배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대해서 우리 한국군이 정말로 갖추어야 할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탄도탄 많이 만들었는데 그 탄도탄을 가지고 우리 공군기지 때리겠죠? 그런데 공군기지 때리고 우리 지대공 미사일들 패트리어트 또는 앞으로 LSM, 천궁 이런 기지들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때리기 전에 방사포를 저각으로 다량으로 쏘겠죠. 그래서 저각으로 다량으로 쏘아서
이제 이런 기지들의 그 방공 자산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각으로 때려서 파괴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다각도의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북한의 다각도, 다유형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자산을 빨리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 군 그리고 한국의 군 당국 이런 데는 이렇게 우리 국가 안보보다는 그들의 선배들이 진출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방산업체의 안보가 더 우선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끔 갖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조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주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터키가 독자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TFX의 가격 정보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목표 가격은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도 붙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걸 구매할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TFX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가 현지 시각 16일 밝혔습니다. 티멜 코틸 타이 최고 경영자는 3월 16일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T-129 공격 헬기의 대형화 버전인 11톤급 공격 헬기 T-929를 개발 중이며 이 헬기는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달고 2023년에 첫 비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터키 독자 모델 전투기인 TFX는 2025년에 초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늦어도 2029년이면 터키 공군의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타이는 매월 2대의 TFX를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연간 24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는 TFX 전투기의 예상 가격도 공개했는데요. 타이 추산 TFX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즉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엔진만, 즉 깡통 상태의 가격은 1억 달러, 한화 1132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격은 기타 옵션을 모두 제외한 순수 기체 가격이고 차후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F-35A 전투기의 가격이 한 대 7,800만 달러, 즉 860억 원 수준까지 떨어진 지금에 도대체 누가 TFX를 사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려 할 걸 떠나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KFX를 최초 만들 때 원래 KFX의 조건이 그랬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원래는 두 개 국가가 KFX 사업에 들어와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카이다 국방연구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국가의 타겟팅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도네시아였고, 그래서 터키에게 우리 같이 할래? 라고 했더니 터키는 NO 한 겁니다. 왜? 자기들은 TFX 따로 하겠다. 왜냐? 한국 니들 어떤 거 만들 건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F-16 플러스급의 4.5세대 전투기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터키는 웃기지 마. 우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내부부 장창 있는 거, F-22급을 만들 거야. 근데 어디 감히 지금 4.5세대 들이대? 우린 같이 안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 이제 독자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KFX는 분명히 두 개 국가가 대한민국 공군을 제외하고 두 개 국가가 들어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터키는 꼭 할 것 같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다고 했고, 그러면 하나의 이 국가 이거 대신 그러면 카이가 들어와라. 이게 사실 말장난이죠. 카이가 자기네들이 1조 7천억 원 연구비 되고 그 마진 안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 이제 떠맡은 거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터키와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터키는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 TFX의 스펙을 보면, 계략적인 스펙입니다. 스펙을 보면 정말 F-22급이에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최대 속도 마 1.8, 최대 이륙 중량은 27.2톤, 그리고 F-110급의 터보팬 엔진 2개, 그리고 F-22급이다 라고 하는데, 이 F-110 엔진이 바로 F-15 전투기에 들어간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F-15CD, 이 제공형 전투기 F-15CD의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입니다. 그리고 F-15K, F-15E 이런 공격형, 타격형 버전의 F-15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36톤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가 운용하는 그 엔진, 그걸 27톤짜리 전투기에 넣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투기의 기동성이나 속도 성능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F-15가 그런 엔진을 달고 마 2.4까지 내는데 이건 마 1.8까지 하겠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엔진을 수입해서 지금 우리 KFX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터키는 롤스로이스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이 F-110급, 즉 F-15급의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S-400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맞으면서 롤스로이스에서 기술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AE 시스템, 유럽이죠. 이 유럽에서 이 또 기술 어드바이저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역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기술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술 지원 해줘야 이제 에이서 레이더하고 이제 이런 거 만드는데 그걸 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2025년에 첫 시제 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021년에 첫 시제 비행을 하니까 우리보다 4년 늦은데 4년 늦으면 우리가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때 우리 모금 나오고 다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예상, 제대로 된 예상도조차 이거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2025년에 이걸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1억 달러라는 건데, 아니 지금 F-35 가격이 7,800만 달러예요. 근데 이게 1억 달러면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과연 이걸 가격 경쟁력으로 그런 승부해야 되는데,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터키 전투기가 미국제 F-35보다 한 20% 비싸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터키는 그냥 차라리 그때 우리하고 같이 하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터키의 용감한 행보 과연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